안녕하세요 여러분, 월급남입니다. 예시킴님께서 남겨주셨거든요. 실제로 NGO 정규직분들 거의 다 4년제 사업전공 그 사회복지 전공자 1급 수지자인지 채용과정과 실무에 있어서의 관련 학력 자격증 영향력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 경험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월드비전하고 굿네이버스에 있을 때 일했던 20명을 곰곰이 떠올려봤어요. 동기가 됐든 선임이 됐든 후임이 됐든 떠올려봤을 때 4년제 대학교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대부분의 경우 최소 2급이 있었고 1급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었던 분이 딱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보다 제가 알기로 따기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사회복지 조사분석사 자격증이 있으셨어요. 정리해보면 NGO 정규직은 대부분, 전부는 아닐 수 있어요. 4년제 사회복지 전공자 혹은 복수 전공자이면 자격증 1급 최강상 한 80%? 2급 한 20%? 그 외 자격증 뭐 이런 식으로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4년제 대학교 복수 전공으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학점은 4.5에서 4.08이었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상태로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년 및 자격증이 채용의 기본 조건으로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무에 있어서도 사회복지 전공 때 배웠던 내용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내용들이라든지 실천문, 뭐 강점관점이라든지 실천 기술론, 어떻게 질문해야 되고 개방 질문, 닫힌 질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시잖아요. 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도 제안서 쓸 때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사회복지 윤리학 철학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4학년 때 윤리학 철학 들었었는데 실무에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좀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증거의 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 방향과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둘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이냐 이런 논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래도 윤리학 철학 때 고민해보고 결론 내렸던 생각과 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부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런 실천 현장에 자연스럽게 좀 더 녹아지면서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배웠던 이론적 지식이 실천적 지식으로 쉽게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 사업부서에서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공부할 때 부원들하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이름 정하고 서론에 이 논문 작성하고 본론에 어떤 프로그램 구성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동보호 전문기 상담원으로서 일할 때 사회복지 실천론을 공부하면서 강점 관점에 대해서 공부했던 그 내용들,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클라이언트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의 상담, 클라이언트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결국 결정권을 클라이언트에게 넘겨드리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여쭤보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회복지를 전공 과목으로 혹은 복수 전공 과목으로 혹은 부전공 과목으로 공부를 했을 때 실전적인 측면에서 녹아든 부분의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결론적으로 학력 그리고 자격증은 단지 사회복지 기관 및 NGO 취업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거라면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크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NGO에서 아르바이트와 인턴은 다른가요? 아르바이트와 인턴이 하는 일의 차이점, 정규직 채용 시 도움이 되는 정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여러분께서는 알바와 인턴의 차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아르바이트생은 같이 간다라는 느낌보단 정해진 반복적인 단순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채용한다는 성격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러니까 모든 알바생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인턴은 물론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약간 정해진 업무만을 시키는 것보다는 같이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성장시켜주는 이런 성격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채용 연계형 인턴 이런 말은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채용 연계형 알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것처럼 인턴은 회사에서 이 사람이 우리 기관에서 일할 사람이다 라고 좀 더 생각하는 게 강한 것 같고, 알바는 이 사람이 우리 기관과 좀 더 함께 한다라는 느낌보단 임시적으로 잠깐 채용한 것이다 이런 성격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제 경우에도 NGO에서 인턴을 할 때 팀장님께서 굉장히 이곳저곳 많이 데리고 다녀주셨어요. 저는 되게 감사했거든요.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미팅도 해보고 이런 행정 업무도 경험해보고 자잘자잘한 업무들도 해보고 이걸 약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인턴인데 왜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군가는 인턴인데 정말 많은 걸 경험해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분명히 앞으로 내 취업이 됐든 내 삶이 됐든 내게 자양분이 되는, 내게 도움이 되는 경험이 되겠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NGO 인턴 할 때가 아니라 알바를 할 때는 좀 더 정해진 역할을 수행했던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호텔 알바를 좀 많이 해봤는데 호텔 알바 할 때 사실 사람을 배치하고 역할을 부여하고 기획하고 이런 걸 하지 않잖아요. 대기, 자 들어가세요. 탁탁탁탁 촉촉촉촉촉촉 툭착 툭착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인턴과 알바는 채용의 연속성, 지속성,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인턴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고 알바가 조금 더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인 여러분들은 이것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좀 더 어필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그곳에서 채용의 지속성,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인턴이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인지하셔서 앞으로 그곳에 더 취업을 하고 싶고 정규직으로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기회를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알바를 하는 게 좋은가요? 인턴을 하는 게 좋은가요? 제 생각에는 알바생을 하면 그 순간 그 시기에는 최저시급 혹은 최저시급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턴보다는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왜냐면 저는 인턴할 때 최저시급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서 정해진 그 돈만 받았어요. 그래서 최저시급보다 조금 안 되긴 했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막 엄청 열정페이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맥락. 당장 돈이 급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아르바이트생보다는 인턴으로서 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채용자라면 동일한 기간에서 인턴 2개월과 알바 2개월은 인턴 2개월이 조금 더 어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질문을 좀 해소를 해봤고요. 취업 준비 항상 화이팅 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생각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